대중 앞에 자신의 본명도 진짜 얼굴도 단 한 번 공개한 적 없는 가수가 있습니다. 하나땅. 공식 프로필의 나이란에 스스로를 영원한 18살이라고 적어둔 사람. 철저하게 정체를 숨긴 채 오직 목소리 하나만으로 무려 18년이 넘는 기나긴 시간 동안 사람들을 울리고 웃게 만든 사람입니다. 그녀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원본 음원 그대로다. 압도적인 가창력을 가진 괴물, 아름다운 비브라토의 지배자. 시간을 거슬러 2009년 4월 11일 유명 프로듀서 도리코의 곡인 로미오와 신데렐라를 그녀가 커버해 올린 영상 하나가 당대 최고의 인터넷 플랫폼이었던 불러보았다 카테고리 랭킹 1위를 말 그대로 휩쓸어버립니다. 이름 없는 무명 시절을 보내던 그녀가 단숨에 모두가 우러러보는 전설의 반열에 오르는 순간이었죠. 그녀 역시 훗날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 이 곡이 내 인생의 궤도를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거듭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어린 시절의 그녀에게는 가수가 되겠다는 거창한 꿈 따위는 조금도 없었습니다. 가수를 꿈꾼 적 없던 평범한 소녀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얼굴을 숨긴 채 18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토록 압도적인 찬사를 받을 수 있었던 걸까요? 1986년 1월 18일 아이치현 나고야에서 태어난 한 소녀는 그저 마이크를 잡고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기를 유난히 좋아하는 평범한 아이였습니다. 하마사키 아유미, 우타다 히카루, 그리고 애니메이션 마법기사 레이어스의 오프닝 곡들.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너 정말 노래를 잘 부른다며 칭찬을 쏟아내도 소녀는 언제나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스스로의 재능을 철저하게 부정했던 그녀의 마음속에는 가수가 되기 위해 무대에 서겠다는 야망이 단 1g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피아노를 배우긴 했지만 진지하게 임하지 않아 사실상 거의 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고 훗날 스스로 회상하기도 했죠. 그런 그녀의 인생에 작은 균열을 낸 결정적 계기는 다름 아닌 우타다 히카루의 명곡 오토매틱이었습니다. 노래 속에서 잘게 그리고 아름답게 떨리는 특유의 창법을 듣고 소녀는 강렬한 호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대체 저런 소리는 어떻게 내는 걸까? 그 호기심 하나로 좁은 방 안에서 홀로 비브라토를 연습하기 시작했던 그녀. 본격적으로 노래를 부르기 전 그녀는 인터넷 일러스트 사이트에 자신의 그림을 올리며 소소한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인터넷 가수가 자신의 그림을 영상에 사용하고 크레딧에 이름을 올려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인터넷 세상에 존재하는 불러보았다라는 독특한 문화를 알게 되었죠. 내 진짜 얼굴과 정체를 숨기고도 오직 목소리만으로 사람들에게 내 노래를 들려줄 수 있다고? 그 익명성이 주는 편안함은 남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했던 소녀에게 너무나도 매력적인 안식처로 다가왔습니다. 이름조차 거창하게 짓지 않았습니다. 첫 활동을 시작하며 입력칸을 채워야 했을 때 딱딱하게 느껴지는 존칭 대신 그저 친근감을 주려 대충 지어낸 이름. 그것이 바로 하나땅이었습니다. 훗날 본인 스스로 나이가 들어서 쓰기엔 사람들이 비웃을 만한 이름이 되어버렸다며 부끄러워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녀는 발매하는 모든 앨범의 제목마다 플라워나 꽃의 이름을 새겨 넣으며 그 가벼웠던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무겁고 아름다운 상징으로 피워냈습니다. 여기에 동인음악 활동을 위해 따로 만들어 두었던 유이카라는 이름과 개인 서클의 이름인 코르델리아까지 더해지며 그녀의 세계는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2008년 2월 23일 그녀의 역사적인 첫 시작은 너무나도 소박했습니다. 마로 작곡의 처음의 소리라는 곡을 커버해 올렸지만 그녀가 손에 쥐고 있던 것은 그저 인터넷 통화용 싸구려 마이크와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는 무료 녹음 프로그램이 전부였죠. 음질이 너무나도 쉽게 깨져버려서 마이크를 입에서 멀찍이 떨어뜨려 놓고 녹음해야 했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결국 다음날 답답함을 참지 못한 그녀는 동네 전자제품 가게로 달려가 처음으로 진짜 마이크 모양을 한 무언가를 사오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그녀에게는 가수로서 성공하고 싶다는 절박함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노래 부르는 것이 숨쉬는 것처럼 좋았고 현실의 내 모습을 숨긴 채 가상의 공간에서 노래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즐거웠을 뿐입니다. 하지만 운명은 방구석에서 취미로 노래하던 이 소녀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1년 뒤인 2009년 4월 11일 그녀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작곡가 도리코의 곡 로미오와 신데렐라를 녹음해 세상에 내놓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비극적인 로미오와 줄리엣 그리고 동화 속 신데렐라를 교묘하게 섞어낸 이야기, 위험하고 금지된 사랑을 맹렬하게 동경하는 10대 소녀의 위태로운 감정을 그녀는 특유의 달콤하면서도 날카롭게 파고드는 고음으로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결과는 상상을 초월하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당시 플랫폼 내 랭킹 1위를 석권한 것은 물론이고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라간 앨범 버전 영상만 무려 3천만 회가 넘는 경이로운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얼굴 한번 비추지 않은 방구석의 소녀가 단 한 곡의 노래로 인터넷 음악 생태계에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킨 중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순간이 화려하게 빛났던 것은 아닙니다. 가장 높이 날아올랐던 순간,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마음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청취자들을 오열하게 만들었던 조조피 작곡의 전설적인 명곡 마음 짓기를 처음 불렀을 무렵, 훗날 2025년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한꺼번에 겹쳐서 제 마음이 완전히 너덜너덜하게 찢겨나간 바닥 상태였습니다. 가장 깊은 좌절의 늪에 빠져 있을 때 그녀를 구원해준 것은 다름 아닌 그녀 자신이 토해낸 슬픈 노래였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긁어내듯 부른 그 목소리는 바다를 건너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해외 팬들에게까지 닿았고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굳건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상처를 극복한 그녀의 행보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2011년 6월 앨범 플라워 드롭스를 발매하며 대중음악 시장에 정식으로 데뷔합니다. 도안고, 서브컬라이즈, 카도카와 등 굵직한 음반사들을 거치며 발매한 다수의 앨범들은 일본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오리콘 차트에 연달아 진입하는 기염을 토했죠. 그녀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동인음악, 특히 동방 프로젝트의 편곡 보컬부터 수많은 보컬로이드 프로듀서들과의 협업, 그리고 굵직한 애니메이션과 게임의 주제가까지 동료 가수 포코타와 함께한 유닛 하나포코, 천재 작곡가 키쿠오와 결성한 키쿠오 하나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거친 헤비메탈부터 솜사탕처럼 달콤한 캔디팝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장르를 자신의 목소리 하나로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2019년 여름 쉼없이 폭주하던 그녀의 목에 치명적인 이상 증세가 찾아옵니다. 진단명은 성대 폴립. 오직 목소리 하나에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온 가수에게 목소리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진단은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끔찍한 공포였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듬해 1월 수술대에 올라야 했고 길고 고통스러운 회복기를 거치며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멀어져야만 했죠. 하지만 그녀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독한 고통을 이겨내고 목소리를 되찾은 그녀는 2022년 1월 14일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파격적인 모습으로 세상에 다시 등장합니다. 바로 3D 아바타를 앞세운 버추얼 유튜버 데뷔였습니다. 18년 동안 얼굴 한번 비추지 않던 전설적인 가수가 갑자기 나는 애니송을 사랑한다는 글귀가 적힌 티셔츠에 분홍색 돼지 후드를 뒤집어 쓴 귀여운 소녀 캐릭터가 되어 나타난 겁니다. 원래는 한 마리 돼지였는데 소녀로 변했다는 유쾌하고 황당한 세계관 설정은 그동안 그녀를 무거운 발라드의 여왕으로만 여겼던 팬들에게 신선하고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완벽한 부활을 알린 그녀는 2023년 애니메이션 전생왕녀와 천재 영예의 마법혁명의 오프닝곡 아르캥시엘과 2024년 다시 시작하는 영예는 용제 폐하를 공략 중에 엔딩곡 그라데이션을 연달아 부르며 전성기의 기량이 조금도 녹슬지 않았음을 전 세계에 똑똑히 증명해냈습니다. 그녀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팬덤의 이름, 플라워리스트. 평소 고기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녀를 자아하는 팬들은 후원금과 함께 맛있는 고기 좀 사 먹어라 라며 짓궂은 농담을 던지고 그녀는 늘 고기 감사합니다라는 유쾌한 인사로 화답하며 자신들만의 따뜻한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에게 한국 팬들의 존재는 각별합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잊지 않고 한국어로 다정한 안부를 남기고 지난 2018년에는 서울 홍대에서 촬영과 녹음이 철저히 금지된 오직 그 공간 안의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비밀스럽고도 뜨거운 단독 라이브를 선물하기도 했죠. 그녀는 과거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남들이 부르는 유행하는 곡이나 똑같은 창법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도 싫습니다. 저는 언제나 저만이 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과 시선을 맞추는 것이 두려워 무대 위에서도 늘 어둠과 캐릭터 뒤에 숨어야 했던 사람. 공식적인 자리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온전한 민낯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 가수를 꿈꾼 적조차 없었던 나고야의 어린 소녀는 우타다 히카루의 노래에 호기심을 품고 마이크를 잡았던 그날 이후로 18년이라는 거대한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적당히 지어냈던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워내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자신의 노래로 스스로를 구원했으며 목소리를 잃을 뻔한 위기마저 유쾌하게 극복해낸 사람. 얼굴을 가린 채 세상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듯 보였지만 오직 목소리라는 단 하나의 무기로 그 누구보다 깊숙하게 사람들의 영혼과 연결되어 온 그녀. 이것은 나이도 진짜 얼굴도 숨긴 채 1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원본 음원 그대로라는 찬사를 받으며 노래하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노래를 잘하는 영원한 18살 소녀 하나땅의 이야기입니다.